안녕하세요. 선한 로로쌤입니다. 자, 2022년 2월 10일 목요일 주황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 확인하겠습니다. 다우 증시는 35,800포인트 저항 구간을 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 그대로 저항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더라도 우선 건드려준 것만으로 이 벽을 좀 약하게 두들기고 있다라는 거 한 번에 넘어가주면 뭐 제일 좋고요. 그래서 건드려 두들겨 주고 뭐 쉬었다가 뭐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에 넘어간다던가 결국엔 넘어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5,800을 넘어간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다우지수가 강세로 다시 한번 넘어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세 구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나라도 아닌데 뭔 상관입니까 하실 수 있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큰 이슈들이라고 보면 미국의 금리 인상, 미국이잖아요. 미국 미증시가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은 글로벌 증시도 안도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에너지 문제 그리고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 뭐 이런 상황 정도인데 이 중에서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은 미국이 회복된다라고 하면은 좀 더 나은 구간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영향이 분명히 크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왔는데 기술주 중심이기 때문에 나스닥은 다보다 약하다. 대신 14,600 회복을 한다라고 하면 걱정할 게 없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14,600은 뭐다? 저항이다. 그래서 바로 넘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다우지수가 먼저 넘어가서 나스닥을 뭐 끌고 간다던가 하는 식으로라도 이 바로 넘어가면 좋겠지만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 저항을 받더라도 이 구간만 넘어가면은 걱정할 게 없다. 이 성장주 쪽은 이 금리 인상 시기에는 조금 이제 좀 어렵지 않겠느냐, 실적주가 중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14,600포인트를 넘어간다면 성장주도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야. 그리고 성장주 중에도 실적까지 받침되는 것들이 있어라는 인식이 나오는 것이죠.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더 강하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수차례 설명드렸습니다. 금리 인상 수혜주들이 다수 포진되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는 가장 크게 뭐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 위메이드 쇼크가 있었죠. 그래서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는 이제 그 옵션 만기일 영향력으로 해서 기존에 말씀드렸듯이 어제랑 그제 이게 올라갔으면은 2,800을 넘어간 구간이 나오는데 어제 그제 이렇게 횡보하면서 갭상승 나오고 나서 밀리고 갭상승 나오고 나서 쉬었죠. 이런 식으로 횡보하면서 크게 오르지 못했다. 오늘도 마찬가지 갭상승 나오고 나서 음봉으로 해서 뭐 보합으로 끝났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러면 외국인들은 위쪽 방향 2,800을 아예 넘겨주면은 좋지만 한 2,800 한 3, 40 정도 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그러면은 아래로 크게 먹었죠. 위에도 적절히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됩니다. 뭐 지금도 적절히 챙기긴 했는데 좀 더 챙길 수 있죠.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이 된다. 그런데 올라가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누구? 기관 투자 쪽에서는 2,800 위쪽으로 넘어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기관 투자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낮은 2,700 한 20 정도, 30 정도, 요 구간 정도 사이에 있으면 조금 더 좋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2,750을 넘어서 2,800을 넘어가면 좀 더 좋고 기관은 2,750을 이탈해서 이 아래쪽에 있으면 좀 더 좋다. 포지션 자체가. 그러면은 절충되는 게 2,750 구간은 넘어가는 게 이 아래 있으면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시장을 무너뜨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은 2,750 정도는 해주는데 여기서 많이 못 올라가게 하는 정도로 둘이 타협을 본 정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만기 주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생각보다 변동성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도 뭐 갭상승 나오고 그냥 보합으로 마감하고 장중 동향이 위아래 상하 파동이 크지 않죠. 봉도 짧고 꼬리도 짧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만기일만 되면은 만기일은 변동성이 큽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 않아요. 만기일날 오히려 변동성을 축소하는 미증시는 변동성이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줄어들죠. 만기 영향이다. 미증시는 세 번째 목요일입니다. 요거는 알고 가세요. 미증시는 세 번째 금요일 죄송합니다. 미증시는 세 번째 금요일이고 우리나라는 두 번째 목요일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건 알고 가시면 돼요. 한국은 두 번째 목요일 오늘이고 미국은 그럼 다음 주
금요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체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기 영향력으로 우리가 좀 못 올랐는데, 자, 그럼 억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만기 영향력은 이후에 짧게는 다음 주가 될 것이고, 조금 길게는 이제 이달 말 정도까지, 늦어도 3월 초 정도까지는 이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다. 단 돌발악재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은 못 오른 부분은 조금 이제 추후에 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정말 못 오른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수급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은 하락이 나왔는데 이거 주범이 위메이드죠. 위메이드가 실적 쇼크 나오면서 오늘 거의 하한가를 갔죠. 보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같은 경우가 기분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적을 봤더니 나쁘진 않았는데 세부 사항을 뜯어보니까 미르포에 대한 부분, 이 부분 매출은 생각보다 별로였고, 코인 팔아서 코인 장사해가지고 실적 냈냐라고 사람들이 이제 폄하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제 좀 실망스러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메이드 그래도 기존에 2만원 중반대에서 지금 10만원 위쪽이에요. 오늘 하한가 수준을 가도. 그러면은 기존 주가에서 한 4배 정도 올라온 거기 때문에 4배 이상은 되는 주가죠. 그러니까 실망스러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도 20만원 위는 슈팅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며칠 못 갔죠. 그리고 이때 올라오다가 가파르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마지막 불꽃놀이 이후에 그 다음에는 쉬는 구간, 이번에도 16만원까지는 올라가 줘야 되는데 못 올라갔죠. 그러면서 이제 좀 실망스러운 구간이 나왔는데 조금 쉬게 놔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만약에 아래 꼬리를 이렇게 좀 길게 다는 날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양봉이든 음봉이든 상관없어요. 아래 꼬리를 길게 다는 날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1차 매수가 가능한 구간이다. 그 전까지는 조금 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메이드가 전체적으로 끌고 내려오면서 위메이드 맥스, 컴투스 홀딩스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전체적인 기술주의 하락을 이끈 게 이 주범이 위메이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좋은 모습 보이면서 13만원 부근에 붙어 왔는데, 기존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반도체 쪽에 집중되어 있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마이크론처럼 지금 주가보다는 더 좋아져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외에도 가전도 있고 전장도 있고 할 걸 다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있는데, 하이닉스는 반도체 전문으로 돼 있죠. 그래서 디램하고 낸드 플래시 쪽에 특화되어 있고, 근데 이 파운드리 역량은 이제 앞으로 좀 천천히 늘려가겠다라고 하는데, 삼성처럼 어마어마한 투자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주저환원 정책이나 이제 수익성을 중심으로 하겠다라는 기업 방침 내세우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하이닉스 13만원 넘어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한 번에는 아니더라도 한 번에 넘어가면 제일 좋겠지만, 이번 이슈로 해서 한 번에 넘어가면 제일 좋지만 두 번, 세 번 건드리면 넘어가겠죠. 그래도 이 경쟁사인 웨스턴 디지털과 이 키옥시아의 일본 낸드 플래시 공장 2곳이 생산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생산 중단됐다, 어디서 생산 중단됐다라고 하면은 보통 생각하시는 게 이거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나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1월 하순부터 해서 제로 오염 이슈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파악해서 이제 공장 가동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격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 반사이익으로 SK하이닉스가 최근에 또 낸드 플래시 쪽으로 영향이 집중을 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이닉스가 조금 반사수혜를 입는다. 삼성전자도 반사수혜는 어느 정도 당연히 입겠지만 하이닉스가 조금 더 중점적으로 입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며칠 전에 저희가 이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가 5,000대 유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페노션이 올라서 페노션은 사실 HMM하고 이제 대한해운 쪽이, 상하이 컨테이너 쪽이 좀 강하고, 그리고 BDI 쪽은 HMM과 페노션 쪽이다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페노션이 오른 걸 보니까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는 좀 핑계거리고 해운주가 전체적으로 이제 순환매성 반등이 나오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시면 나오죠. 페노션 같은 경우 오늘 이제 BDI 지수가 좀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운주들 전체적인 순환매를 다시 한번 이끌고 있고, 중요한 거는 저항이던 5,500원을 한 번에 뚫어내면서 거래량도 붙였다라는 거. 페노션은 이제 휴식을 취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매매에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고, BDI 지수가 올랐는데 대한해운이 올랐죠 오늘. 이런 거 보면은 이제 상하이 컨테이너 지수나 BDI 지수 이쪽은
핑계거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해운주가 순환매를 만들고 있구나 보시면 됩니다. 대한해운 같은 경우는 2,7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주가 레벨 자체가 어디가 좋아요? 페노션이 돌파해 있으니까 페노션이 주가 레벨이 더 좋은 겁니다. 단 오늘 급등했기 때문에 이제 좀 휴식 구간을 취할 때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리오프닝 쪽으로 해서 이제 소비 기대감 그리고 소주 가격 인상에 대한 이제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트 진로가 먼저 올랐고 순환매가 돌고 있다 했는데 무학이 오늘 뭐 거의 뭐 준상한가 상한가 부근에 근접하면서 좋은 모습 보였고 여기에 이제 뭐 제주 맥주라던가 맥주 가격이랑 막걸리 가격은 뭐 인상이 돼 있죠. 그래서 제주 맥주라던가 뭐 보혜 양조, 뭐 풍국주정, 뭐 창해탄 MHN 이런 주류 관련주 쪽이 좀 움직였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그냥 순환매 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면세점 같은 경우도 신세계나 뭐 호텔신라 이런 면세점 같은 부분은 이제 리오프닝 쪽도 있고 여기에 구매 한도를 43년 만에 폐지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워낙 업황이 힘들다 보니까 기존에 5,000달러였던 이 구매 제한을 해제하겠다. 그러면은 폐지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좀 더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세계 같은 경우가 이제 26만 원 구간을 회복을 하고 있고 호텔신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뭐 75,000원 회복될 때 이미 말씀을 드렸었고 거래량 동반해서 장대 항목으로 뚫어낸 거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이제 뭐 호텔신라도 좀 봐도 되는 구간이다 말씀드렸는데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85,000원까지는 이제 뭐 기다려야겠죠. 참고하시고요. 글로벌 텍스프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무역 쪽으로 보면은 이 말 그대로 뭐 텍스 쪽 이쪽으로는 항상 이제 같이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먼저 올랐었기 때문에 오늘은 위쪽으로 윗꼬리 달고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휴식 구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화장품 관련주들 여러분들 순환매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로 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18만원 구간 건드리고 있어요. 18만원 넘어가야 된다라고 기존부터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18만원 딱 붙여놓고 있고 거래량 좋은 걸로 보아서 넘어갈 가능성도 충분해 보입니다. 며칠 전에 이제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먼저 실적이 좋으면서 이제 어제였죠.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먼저 실적이 좋아져서 이제 화장품주 순환매 나올 겁니다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린 종목이 코스맥스랑 클리오였죠. 그래서 이 두 종목도 보시면은 이 OEM, ODM 기업으로 바닥권에서 이제 막 치고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코스맥스 여전히 좋죠. 그리고 클리오 같은 경우도 보셔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클리오도 이제 최근에 좋은 모습 보이고 있죠. 리오프닝 쪽으로 뭐 여기에 뭐 한국 화장품 제조나 뭐 코리아나나 뭐 등등 많은 기업들이 있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오늘은 요 정도까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만기일 그리고 그 이후에 시장 뭐 양호하다라는 거 그리고 중요 포인트를 말씀드리면은 이거만 보셔도 여러분 될 것 같습니다. 중요 포인트 말씀드리면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이 선물 만기일까지 옵션 만기일까지 오고 이제 다음 달 3월은 선물 옵션 만기일인데 3, 6, 9, 12가 선물과 옵션 동기 만기일입니다. 옵션은 매달 있는데 선물이 3, 6, 9, 12월에 만기가 있다. 분기별에 한 번이에요. 자 그러면은 선물 같은 경우는 다음 달까지 보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매도 물량이 조금 쌓여 있었습니다. 물론 롤오버 지난 이제 만기 때 넘어온 물량이 이제 매수 물량이 있어서 뭐 매수를 좀 상승 포지션을 좀 청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다시 최근 3일 동안 좀 규모 있게 선물 매수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외국인들은 2월 만기까지 반등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뭐 시장이 썩 나쁠 것 같지 않다. 좀 완만하게 괜찮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시효과 이후에 옵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이제 콜옵션을 조금 매수를 해주면서 한 400억 이상 정도는 매수를 400억 정도를 매수해줬네요. 그래서 상승 포지션 그리고 풋옵션도 약간은 매수하면서 양쪽을 이제 포지션을 이제 구축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3월까지는 선물만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와도 방향성은 위쪽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고 옵션 포지션은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물이 꾸준히 이 매수된 것이 유지되고 추가적으로 들어오는지 확인하면서 차후 시장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오늘 반등은 좀 실망스러웠고 유메이드 쇼크가 있었지만 그렇다고 뭐 수급적으로 불만이 있지는 않다. 수급적으로는 굉장히 양호하다 정도로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하나씩 남겨주시고요. 영상 잘 참고해서 모두 안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